그림자 같은 삶.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진다. 연주는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옆에서 코를 고는 영근을 보며 한숨을 삼켰다. 어젯밤에도 늦게 들어와서는 술 냄새를 풍기며 잠들었던 남편.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본다. 35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지친 얼굴이 돌아본다. 언제부터인가 화장품도 제대로 바르지 않게 됐다. 누가 보겠는가?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기계적이다. 밥솥 버튼을 누르고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낸다. 어제 만든 김치찌개를 데우고 계란말이를 부친다. 10년째 반복하는 아침 루틴. 엄마, 배고파. 7살 지훈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다. 머리가 산발이 된 모습이 귀엽다. 연주는 처음으로 미소를 짓는다. 우리 아들 일찍 일어났네. 손 씻고 와. 지훈이를 씻기고 옷을 입히는 동안 영근이 일어났다. 화장실에서 나오며 투덜댄다. 아, 시끄러. 애 좀 조용히 시켜. 미안해. 지훈아, 작게 말하자. 연주는 습관적으로 사과했다. 영근의 기분을 건드리면 온종일 분위기가 최악이 된다. 아이까지 영향을 받는다. 영근이 식탁에 앉아 연주는 재빨리 밥과 반찬을 차려냈다. 김치찌개를 떠서 내밀었지만 영근은 한 숟가락 먹고는 찌푸렸다. 이게 뭐야? 간이 왜 이래? 어디가 이상해? 짜다고. 요즘 음식을 대충 하네? 연주는 자신도 한 숟가락 떠먹어봤다. 간이 딱 맞다. 어제 영근이 맛있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간인데. 내가 다시 끓일게. 됐어. 시간 없어. 영근은 밥만 몇 숟가락 먹고 일어섰다.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본다. 회사에서는 인기 많은 과장님이다. 동료들이 부러워하는 능력 있는 가장. 지훈이 유치원 보내고 청소 좀 해. 어제 친구들 왔을 때 집이 어수선하다고 하더라. 알겠어. 영근이 나간 후 연주는 설거지를 했다. 찬물에 손이 시려도 온수는 아꼈다. 가스비가 부담스럽다고 영근이 말했으니까. 지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수다를 떤다. 연주야, 어디 가? 집에 가려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 영근이는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죠. 거짓말이었다. 잘 지낼 리가 없다. 하지만 남편 욕을 할 수도 없고 집안 사정을 털어놓을 수도 없다. 집에 돌아와 청소를 시작했다. 어젯밤 영근이 친구들과 마신 맥주 캔들이 거실에 그대로 있다. 안주로 먹은 치킨 뼈다귀들도 접시째 방치돼 있다. 걸레질을 하면서 생각한다. 나는 뭘 하고 사는 건지.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그게 전부다. 대학교 때는 꿈이 있었다. 여행사에 취직해서 세계 곳곳을 다니고 싶었다. 영어도 잘했고 성격도 활발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았다. 결혼 후 모든 게 바뀌었다. 영근은 연주가 일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 집에서 애나 잘 키워. 여자가 밖에서 설치고 다니는 거 보기 안 좋아. 처음엔 반발했다. 하지만 임신하고 아이를 낳으니 어쩔 수 없었다. 누가 지훈이를 돌보겠는가? 영근은 육아에는 관심도 없다. 점심때가 됐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다. 텔레비전을 틀어놨지만 집중이 안 된다. 오후에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간다. 빨래 널기, 저녁 준비, 지훈이 데리러 가기, 목욕시키기, 잠재우기. 매일 똑같다. 변화라고는 계절이 바뀌는 것뿐. 오후 3시. 지훈이를 데리러 나갔다. 유치원 앞에서 만난 다른 엄마들은 화사하게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있다. 연주는 초라함을 느꼈다. 지훈이 엄마 요즘 어때? 살 빠진 것 같네? 그런가. 잘 못 먹어서 그런가 봐. 몸조리 잘해야지. 남편이 걱정하겠네. 걱정은 무슨. 영근은 연주가 아프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 감기 걸렸을 때도 약 사다 달라고 하면 귀찮아한다. 집에 와서 지훈이 간식을 줬다. 아이가 우유를 마시며 말한다. 엄마, 아빠는 왜 맨날 화나 있어? 가슴이 찔렸다. 아이도 느끼고 있었구나. 아빠가 화난 게 아니야. 일하느라 피곤하신 거야. 그럼 엄마는 왜 맨날 슬퍼 보여? 대답할 말이 없었다. 7살 아이가 엄마의 표정을 읽고 있다니.
미안하고 자책스러웠다. 저녁 준비를 했다. 영근이 좋아하는 불고기를 만들었다. 비싸지만 기분이라도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영근이 7시에 들어왔다. 불고기네. 무슨 일이야? 그냥 오랜만에 해줄까 해서. 돈 좀 아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도 힘들다고. 감사 인사는커녕 잔소리부터 한다. 연주는 속이 쓰라렸지만 참았다. 식사 중에 지훈이가 말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가족사진 그려오라고 했어. 그래, 잘 그려. 아빠도 같이 그려줘. 아빠는 바빠. 엄마한테 도움받아. 영근은 스마트폰만 보며 대답했다. 지훈이의 실망한 표정을 본 연주는 마음이 아팠다. 지훈아, 엄마가 도와줄게. 밤이 됐다. 지훈이를 재우고 설거지를 마쳤다. 영근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맥주캔이 또 하나 비어 있다. 연주는 옆에 앉았다. 언제부터인가 영근과의 대화가 줄어들었다. 예전엔 하루 있었던 일도 나누고 미래 계획도 세웠는데 여보, 응. 우리 주말에 어디 놀러 갈까? 지훈이도 답답해하는 것 같고. 놀러가서 돈 쓸 거 있어. 집에서 쉬자. 그래도 됐다고. 괜한 소리 하지 마. 영근의 목소리가 차갑다. 연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11시가 되자 영근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연주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창밖을 본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인다. 저 불빛 아래에도 나와 비슷하게 사는 여자들이 있을까? 문득 결혼 전 친구들이 생각났다. 소영이는 항공사에 다니며 세계를 돌아다닌다. 수진이는 작은 카페를 차려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었다. 연주는 뭘 하고 있는가? 35이 됐는데 뭔가 이룬 게 있나? 핸드폰을 켰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들어가 보니 친구들의 근황이 올라와 있다.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남편과 다정한 모습들. 왜 나만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연주는 핸드폰을 끄고 한숨을 쉬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 방으로 들어가니 영근은 벌써 잠들어 있다. 등을 돌리고 자는 모습이 낯설다. 언제부터인가 영근과 마주보고 잠든 적이 없다. 연주는 조용히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난 그냥 집안일밖에 못하는 사람이야. 영근이 자주 하는 말이다. 처음엔 화가 났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맞는 것 같다. 정말로 집안일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뭔가가 꿈틀댄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갈망. 변화하고 싶다는 욕구.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도 있고 살림도 있고. 연주는 눈을 감았다. 꿈에서라도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무심한 남편. 영근은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맥주 한 캔을 사서 마시며 생각했다. 오늘도 피곤한 하루였다. 상사의 잔소리, 후배들의 실수, 클라이언트의 무리한 요구. 집에 가면 또 연주의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돈 없다는 투정, 어디 놀러 가자는 말, 아이 교육비 얘기. 영근은 한숨을 쉬었다. 결혼이 이렇게 피곤한 줄 몰랐다. 대학교 때 연주를 처음 만났을 때는 달랐다. 활발하고 예뻤다. 다른 남자들도 연주를 좋아했다. 영근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결혼 후엔 달라졌다. 연주는 점점 소극적으로 변했다. 화장도 안 하고 옷도 대충 입는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끊었다. 영근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결혼하면 변하는 법이다. 특히 여자들은 더 그렇다. 집에 도착했다. 거실에서 연주가 지훈이와 놀고 있다. 아빠 왔다. 지훈이가 달려왔지만 영근은 대충 머리만 쓰다듬었다. 아빠 피곤해. 나중에 놀자. 연주가 일어나서 가방을 받았다. 어서 와. 저녁 준비할게. 응. 영근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하루 종일 사람들과 씨름하느라 지쳤다. 집에서는 조용히 쉬고 싶을 뿐이다. 연주가 저녁을 차려왔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평범한 집밥이다. 회사는 어땠어? 똑같지 뭐. 부장님이 승진 얘기했다며.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영근은 짧게 대답했다. 연주와 길게 대화하고 싶지 않다. 어차피 연주는 회사 일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식사 후 영근은 다시 거실로 갔다. 맥주를 마시며 뉴스를 봤다.
연주가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린다. 지훈이는 방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다. 이게 영근이 원했던 가정의 모습이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아내는 살림을 하고 아이는 말썽 부리지 않고. 영근의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다.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서는 가부장 역할을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잘 받들었다. 그런데 요즘 연주는 뭔가 불만이 많다. 놀러 가자고 하거나 뭔가 사달라고 한다. 예전에는 그런 소리를 안 했는데. 영근은 속으로 생각했다. 다른 아줌마들이 연주에게 뭔가 불어넣나 보다. 요즘 여자들이 너무 권리만 찾으려고 한다. 연주가 거실로 나왔다. 지훈이 재워놨어. 수고했어. 영근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할까? 뭔 얘기? 요즘 우리 사이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영근은 짜증이 났다. 피곤한데 왜 이런 말을 하나? 뭐가 그래, 별 문제 없잖아. 대화도 안 하고 주말에도 집에만 있고. 돈 벌어오는 것도 힘든데 놀러까지 가야 해. 그게 아니라 됐어. 괜한 트집 잡지 마. 영근은 목소리를 높였다. 연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사실 영근도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걸 안다. 예전에는 연주와 더 다정했다. 데이트도 자주 하고 대화도 많이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다. 회사 일도 바쁘고 경제적 부담도 크다. 무엇보다 연주가 예전 같지 않다. 재미도 없고 말도 안 통한다. 집안일만 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 영근은 그래도 자신이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한다. 바람 피우지도 않고 도박하지도 않는다. 성실하게 돈 벌어온다. 다른 남자들처럼 밤늦게 술 마시고 오지도 않는다.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연주는 뭘 더 바라는 건가? 영근은 이해할 수 없다. 11시가 됐다. 영근은 방으로 들어갔다. 연주는 아직 거실에 있다.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다. 연주가 순종적이어서 가정이 유지되는 거다. 만약 연주가 말대꾸하고 반항한다면 집안이 어떻게 될까? 다행히 연주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착하고 참을성이 많다. 그래서 영근이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 연주가 방으로 들어왔다. 조용히 침대 한쪽에 누웠다. 영근은 등을 돌리고 누웠다. 연주와 마주보면 또 뭔가 얘기하려 들 것 같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 내일도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가족을 위해서. 영근은 자신이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연주의 희생은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 낯선 세상의 문. 지훈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혼자 남은 시간. 연주는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켜봐도 재미없는 프로그램만 나온다. 주부 대상 쇼핑 프로그램. 건강 정보. 오래된 드라마 재방송. 무료함이 밀려왔다. 이럴 때마다 느끼는 공허감. 나는 뭘 하며 사는 걸까? 문득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엔 전화 받기 위해서만 사용했다. 영근이나 지훈이 유치원에서 연락 올 때.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뭔가 해보고 싶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앱을 깔아봤다. 친구들이 하고 있다는 그것. 가입하는 과정이 복잡했지만 차근차근 따라했다. 첫 화면이 나타났다. 모르는 사람들의 사진이 주르륵 올라와 있다. 예쁜 음식 사진들. 여행지 풍경들. 화사한 셀카들. 신세계였다.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연주는 조심스럽게 둘러봤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재미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엿보는 기분.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내가 올릴 사진이 없다는 것. 주변을 둘러봤다. 우리 집은 예쁘지 않다. 오래된 가구들. 색깔이 바랜 벽지. 이런 걸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우스워 보일 것 같다. 그래도 용기를 냈다. 창가에 있는 작은 화분을 찍었다. 며칠 전에 마트에서 산 것인데 꽤 예쁘다. 떨리는 손으로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이라는 문구도 함께 썼다. 평범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 몇 분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알림이 왔다. 누군가가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가 올린 사진을 누군가가 봤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인정받는 기분. 존재를 확인받는 느낌. 하루 종일 핸드폰을 확인했다. 좋아요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다. 댓글도 하나 달렸다. 화분이 정말 예쁘네요. 간단한 말이지만 연주에게는 큰 의미였다. 누군가가 내 취향을 인정해줬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핸드폰을 옆에 두고 확인했다. 좋아요가 15개까지 늘어났다. 영근이 들어왔을 때 연주는 평소와 달리 밝은 표정이었다. 오늘 기분 좋네. 뭔 좋은 일 있어? 그냥 좋은 일이 있어서. 뭔데? 별거 아니야. 연주는 영근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화분 사진 올린 걸로 뭘 그러냐고 할 것 같다. 며칠이 지났다. 연주는 매일 사진을 올렸다. 아침에 만든 김치찌개. 지훈이가 그린 그림. 하늘 사진. 팔로워도 생겼다.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연주의 일상에 관심을 보였다. 댓글도 늘어났다. 음식이 맛있어 보여요. 아드님 그림 솜씨가 좋네요. 하늘이 참 예쁘네요. 작은 반응들이지만 연주에게는 소중했다. 집에서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들을 누군가는 알아봐 줬다. 점점 빠져들었다. 다른 사람들의 계정도 구경하고 댓글도 달았다. 비슷한 나이대 주부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알게 됐다. 나보다 훨씬 예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멋진 인테리어. 맛있어 보이는 홈메이드 요리. 예쁜 카페에서의 데이트. 해외여행. 부럽기도 했지만 자극도 됐다.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장품을 샀다. 저렴한 브랜드지만 그래도 새로운 립스틱과 파운데이션. 오랜만에 화장을 제대로 해봤다. 거울을 보니 확실히 달라 보인다. 생기가 도는 것 같다. 셀카를 찍어서 올렸다. 처음엔 민망했지만 용기를 냈다. 오랜만에 화장해봤어요. 반응이 뜨거웠다. 좋아요가 50개가 넘었다. 너무 예쁘세요. 동안이시네요. 어디 화장품인가요? 댓글들을 보며 연주는 기뻤다. 내가 이렇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집에서는 아무도 예쁘다고 하지 않는다. 영근은 연주가 화장을 해도 관심 없다. 지훈이만 엄마 예뻐졌네 라고 해줄 뿐.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다. 내 외모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점점 더 신경 쓰게 됐다. 사진 찍을 때 각도도 연구하고 필터도 써봤다. 옷도 조금씩 신경 써서 입기 시작했다. 팔로워가 100명을 넘었다. 연주는 신이 났다. 100명의 사람들이 내 일상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신기했다. 댓글로 친해진 사람도 생겼다. 수아라는 닉네임을 쓰는 비슷한 나이의 주부. 서로 안부도 묻고 일상도 공유했다. 수아는 연주보다 훨씬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았다. 남편과 자주 데이트도 하고 예쁜 레스토랑도 다닌다. 옷도 비싼 브랜드를 입는다. 부럽지만 동경하게 됐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느 날 수아가 댓글을 달았다. 언니 너무 예뻐요.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설렜다. 인터넷에서만 알던 사람을 실제로 만나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다. 실제로 만나면 실망할까봐. 며칠 고민하다가 용기를 냈다. 좋아요. 만나요. 약속을 잡았다. 다음 주 화요일 강남의 한 카페에서. 연주는 벌써부터 떨렸다. 뭘 입고 갈지 고민됐다. 옷장을 뒤져봐도 마땅한 게 없다. 다 오래되고 촌스러운 것들 뿐. 결국 새 옷을 샀다. 비싸지 않지만 깔끔한 원피스. 오랜만에 쇼핑하는 기분이 좋았다. 영근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뭐라고 할지 뻔하다. 위험하다고 하면 말릴 것이다. 대신 지훈이 유치원 학부모 모임이 있다고 거짓말했다. 만남 전날 밤. 연주는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이면 새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집에서만 지내던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기분이었다.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기대감. 영근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 하지만 연주는 달라지고 있었다. 작은 변화지만 분명한 변화. 그 변화가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랐다. 이상한 변화. 영근은 회사에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오늘도 피곤한 하루였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연주가 부엌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모습이 자주 보인다. 예전에는 우울한 표정으로 집안일만 했는데 요즘은 다르다.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다. 더 이상한 건 화장이다. 집에서도 화장을 하고 있다. 전에는 외출할 때만 했는데 여보, 밥 먹자. 연주가 밝은 목소리로 불렀다. 식탁에 앉으니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상이다. 오늘 뭔 특별한 날이야? 그냥 맛있게 해주고 싶어서. 영근은 의아했다. 연주가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게 언제인가. 식사 중에 눈에 들어온 것이 있다. 연주가 핸드폰을 자주 본다는 것. 화면을 보며 미소 짓기도 한다. 핸드폰에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아, 그냥 뉴스 보는 거야. 거짓말이다. 뉴스를 보며 저렇게 미소 지을 리 없다. 영근은 슬쩍 연주의 핸드폰 화면을 보려고 했지만 연주가 재빨리 뒤집어 놨다. 수상하다. 식사를 마치고 영근이 거실에 있는데 연주가 방에 들어갔다. 평소라면 설거지부터 했을 텐데 궁금해서 방문 앞에 가봤다. 연주가 핸드폰을 보며 뭔가 타이핑하고 있다. 진지한 표정으로. 뭐 해? 영근이 갑자기 말하자 연주가 깜짝 놀라며 핸드폰을 숨겼다. 아, 놀랐네. 그냥 친구한테 연락하는 거야. 어떤 친구? 유치원 엄마. 또 거짓말이다. 연주는 유치원 엄마들과 친하지 않다. 항상 그렇게 말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영근의 의심은 더 커졌다. 연주의 행동이 확실히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본다.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간다. 요리하면서도 핸드폰을 옆에 둔다. 그리고 외출이 잦아졌다. 마트 다녀올게. 지훈이 학용품 사러 가야 해. 병원 가봐야겠어. 핑계는 그럴듯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예전에는 1시간이면 끝날 일도 3시간씩 걸린다. 돌아올 때는 기분이 좋아 보인다. 뭔가 즐거운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영근은 점점 불안해졌다. 혹시 연주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우스웠다. 연주가 바람을 필까? 누가 연주를 좋아하겠어? 하지만 확실히 뭔가 있다. 예전에 무기력하고 우울한 연주가 아니다. 어느 날 저녁 영근이 말했다. 요즘 핸드폰만 보고 사네. 그런가? 늙은 여자가 뭘 한다고 핸드폰만 붙들고 있어? 연주의 표정이 굳었다. 늙은 여자라니. 사실이잖아. 35인데 이제 나이 좀 먹었지? 나이 먹었다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연주가 처음으로 반박했다. 예전이라면 그냥 미안해라고 했을 텐데. 영근은 당황했다. 연주가 언제부터 이렇게 당당해졌나? 뭐야, 왜 그래?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사실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말해도 돼? 이상하네. 요즘 왜 이래? 연주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영근은 혼자 거실에 남았다. 뭔가 확실히 변하고 있다. 연주가 자신에게 맞서고 있다. 예전에는 영근이 뭐라고 해도 고개만 끄덕였다.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고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자기 의견을 말한다. 영근의 말에 반박한다. 영근은 당황스러웠다. 이런 연주는 처음이었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다. 연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누군가 연주에게 이상한 말을 불어넣고 있는 건 아닐까? 남편을 무시하라고. 당당하게 살라고. 영근은 불안했다. 지금까지의 평화로운 가정이 깨질까봐. 연주가 순종적이어서 집안이 평온했다. 영근의 말을 잘 듣고 불평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연주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 영근의 권위에 도전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면, 상상하기 싫었다. 영근은 연주를 다시 예전처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핸드폰 그만 보게 하고 집안일에만 집중하게 하자.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연주의 눈빛이 달라졌다. 예전의 순종적인 눈빛이 아니라 뭔가 의지가 보이는 눈빛? 영근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도대체 연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들까? 두려웠다.